돈돈돈 돈에 돈돈 악마의 금전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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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거기까지. 안녕하세요. 여우비의 예배 방식. 청년 강양수 백여우 김영중. 금여우 전미란입니다. 네, 오늘은 26번째 돈의 민낯입니다. 우리 청여우 낭독해 주시고 저희 잘 듣겠습니다. 네. 돈의 민낯. 설거지를 하다 고무 장갑을 낀 채로 TV 앞으로 다가선다. 식당 종업원인 김씨가 국내 복권 발행 사상 최고의 복권에 당첨됐다는 뉴스다. 일순간 벼락부자가 된 그는 어떤 기분일까? 흐릿한 모자이크 화면 속 행운의 주인공은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한다. 순간 흐릿한 모자이크 화면의 의미가 횡재 뒤에 따라올 화를 예감하는 것 같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갑자기 거머쥔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복권으로 거금을 소나기에 쥔 사람들을 취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자동차를 바꾸었고 집을 새로 장만했으며 심지어 배우자까지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행운과 불행이 따르는 것 같다. 남편은 어릴 때 부모를 잃었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큰형님 댁에서 지냈다. 남편은 군대 월급부터 푼푼히 모은 돈과 직장을 갖게 되면서 받은 월급을 부모나 다름없는 형수에게 맡겼다. 장기 저축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개미 금탐 모으듯 형수에게 꼬박꼬박 보냈다. 당시 형수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저축을 하는 셈이었다. 알을 품고 있는 암탉처럼 목돈도 통장에 얌전히 갇혀있을 거라 믿었다. 10여 년이 지났다. 드디어 지루하고 더디기만 하던 적금 만기일이 다가왔다. 남편과 나는 형수가 다니는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 조회를 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동안 부은 적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썼던 것이다. 다음 달 월급부터 차압이 붙여질 긴박한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우리는 우선 은행 빚부터 갚아야 할 빚쟁이 신세가 되었다. 계획을 세워 힘들게 모은 돈인 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형수에게 우린 어떤 고객이었을까? 남편은 형님 댁에 대한 마음의 빚을 물질으로나마 대신했다는 가벼움일까? 뒷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불쑥불쑥 뭉칫돈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면 5만 가지 생각에 분통이 터졌다.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은 세월도 약이 되지 못했다. 이자에 치이고 덤터기로 사람에게도 치였다. 월급으로 꼬박꼬박 빚을 갚아 나갈 때면 힘들게 호박씨 까서 남의 입에 다 털어주며 사는 것 같았다. 살아가는데 물질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수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공들여 쌓아올린 것이 무너졌을 때 해야 할 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고 쓰디쓴 좌절의 맛에서 반동의 힘은 더 강해졌다. 아주버님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보내겠다고 했다. 나는 눈을 부릅뜨며 얼마요? 하고 다시 물었더니 그것도 많지 않다고 했다. 남편이 말한 액수 속에는 따질 수 없는 금전의 가치 이상의 것이 들어있었지만 나는 말문이 막혔다. 마음의 빚도 빚이고 사람마다 도리의 기준도 다르겠지만 나는 지난 일이 떠오르며 화가 팥죽 끓듯이 끓어올랐다.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도 돈이고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도 돈이었다. 나는 다음 날 뭉글뭉글한 속으로 남편의 뜻에 따라 형님 댁에 돈을 보냈다. 그날 저녁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돈을 다시 되돌려 보내겠다며 오히려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셨다. 그 순간 나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치료비에 쓰시라며 간곡히 만류했다. 결국 보내드렸던 돈은 고스란히 돌아왔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희비가 갈마들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나인지 돈의 속성인지 돌아온 돈이 나를 비우는 것만 같았다. 돈의 유혹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람에게서 욕심을 없애는 일은 바다에서 파도를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삶을 에워싸고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는 그물망과도 같은 돈. 난 촘촘한 그물코에 걸려들어 자기 보호 본능에 퍼덕이는 곤충 정도일까? 저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작가님 심장이 진짜 강심장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형님, 형수님 그죠? 네. 보실 수 있고 다 아실 수 있는 건데 이거 야 대놓고 이렇게 네. 쓰셨구나. 글을 써서? 네. 그래서 저도 저희 그 돈하고 관련됐던 분들이 지금 눈앞으로 슉 지나갔는데 나 과연 그 얘기 할 수 있을까? 물음표 들었거든요. 네. 도대체 그 강심장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강심장. 네.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라는 게 음. 심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문학이라는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돈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 하잖아요. 그리고 성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한테 가장 밀접한 게 돈이고 일상생활에서 그물망처럼 쳐있는 게 돈과의 관계인데 참 그래서 이런 거를 문학화 시키면 공감이 훨씬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청룡 아까 노래 잠깐 들었잖아요. 그 노래 가사의 내용도 돈 때문에 풍덩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예. 갑순이와 아. 갑돌이가 음. 그 돈이 없어서 이제 맺지 못할 사랑을 맺지 못하고 그 풍덩 빠져서 죽는다는 그래서 악마의 금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쵸. 노래 가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해서 가감 없이 네. 그냥 막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네. 사실 촬영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작가님은 요 얘기를 했었지만 네. 요 얘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돈에 얽힌 이야기. 그렇죠. 우리 이제 진짜 최영 장군은 황금, 돌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디 돌같이 보고 살 수 없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특히 일상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당장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그쵸. 얄팍한 그것이 이제 유혹을 할 때 수시로 이제 뭐 당장 꺼내 먹는 꽃감이 달다고 막 꺼내서 쓰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또 갚아내고 먼저 쓰고 갚아내고 늘 외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외상일생. 그래서 부채 인생이야. 예, 부채 인간으로 계속 계속 그 돌아가는 그 런닝머신이나 다람쥐 쳇바퀴에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청량호도 네. 네, 돈에 관한 얽힌 이야기 사연 지금 형님하고 이야기였지만 사람이 없겠죠. 소소한 건 아니고 저희는 이게 좀 사람이 어리숙해 보이는지 떼이는 기분이 나는 거지. 근데 저는 또 떼이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단순해요. 또 그냥 생각을 단순하게. 아마 거기에 매이면 너무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경험을 해봤어. 그게 막 진짜 피를 말린다고 그러잖아. 팥죽 끓듯이 끓고 그러니까. 여기 글에서처럼 막
괜히 자다가도 눈 떠서 그 생각이 나면 잠이 확 깨고 이 속에서 막 열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뭐 생각을 안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연습을 하면 그게 또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냥 빨리 있는 게 상책이다. 때인 돈은. 백령은 아까 파노라마처럼 예. 돈에 대한 그게 지나갔다고 했는데 저는 많았었어요. 네. 왜냐면 장남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육남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늦게 본 자식이라. 근데 그게 그림이 이상하게 제가 결혼을 함과 딱 동시에 어떤 그 역할들은 다 마지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쓰는 일은 다 마지가 해야 되고 똑같이 있어도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마지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같이. 상황에서 왜 마지만 해야 돼 하고 뭔가 표출해 보셨어요? 다 바보같이 그걸 못했었다가 네. 나중에 당연하다시피 돈 줘요, 돈 줘요, 돈 줘요 네. 코앞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한참 세월이 지난 후라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지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그냥 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미안한데 앞으로 나는 1원도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많이 줬거든? 그리고 정말 그 뒤로 1원도 안 줬어요. 근데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으로 사다 줬어요. 뭐 어찌됐건 네. 뭔가를 계속 물 새듯이 새 나갔다는 거네. 그렇죠. 네. 지금은? 지금은 다 정리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우리가 굉장히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누구를 줘가지고 어쨌다는 네. 얘기만 하지 내가 누구한테 꼬서 어쨌다는 없는데도 그렇더라고. 마지는 그랬더라고. 아니 음. 얘기하고 듣다 네. 보니까 그래도 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인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자랑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다 피해자인데 그럼 누가 그 꽁돈을 먹었다는 거예요? 역시. 저희 때는 그래도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하면 사실 돈을 벌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일부만 그저 많이 벌고 대다수의 청년들은 사실은 나 한 사람 돌보기에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와, 이거 어떻게 정말 바르게 갈 수 없는 건가? 예, 좀 이제 그래요. 지금 윤영호 얘기 한 게 결국은 인간이 사람들이 돈을 유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은 돈을 숭배한 게 그게 이제 이게 마르크스가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필요한 만큼을 쓰는 게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돼버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아니 근데 또 이 글 보면 처음에 복권 얘기 나오잖아요. 네. 아마 복권 안 사보는 사람 없을걸요? 그쵸. 그리고 네. 그거를 매주 어떤 꼭 해야 할 일처럼 그거 가서 하고 토요일 날 그거 할 때 맞춰보고 그러잖아요. 그 꿈을 항상 그러니까 그게 희망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 이제 아까 여기 어떤 식당 네, 하시는 분이 됐어. 그러면 우리 그런 상상 해보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복권이 당첨이 되면 나는 뭐부터 할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거안 써보시나요? 복권이 당첨되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세계 여행? 저도 여행. 기부. 나는 금액이 궁금했어. 이게 얼마짜린가? 금액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질 것 같아서 얼마짜리 금액이 당첨이 됐을까? 되게 냉정하다. 나는 그냥 금액은 상관없이 당첨됐다 그러면은 뭔가 내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던데.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의 규모의 돈인지 그러면 큰 돈이면 우리 모질이 떼빵 이렇게 뻥 튀겨서 그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모듈에서 뭐 해야 되죠 지금? 지금 그저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게 큰 건물을 하나 들여서 이렇게 뭘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지? 월리 모듈. 글쎄요, 뭐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저는 그쵸. 진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여권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해외 한번 가고 싶어요. 어디라. 정말 믿겨지지 않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네. 무슨 소리냐고 아마 네. 그럴걸요? 네. 그럼 복권. 네, 청량은요? 당장 1,000만 원이 지어졌다. 구체적이네. 예. 구체적으로 가야 돼. 사람 항상 디테일. 응. 그럼 나는 음. 어디 그냥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 가서 그냥 1,000만 원 떨어질 때까지 한번 살아보고 싶어. 같이 가자. 그러게요. 자리 잡고 연락하세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행운이 따라올까? 어떻게 사용하면 행운이 따라올까요? 청년.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치 있다, 가치 있게 쓰는 사용의 그 이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게 이제 나만 옳다고 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함께 그 동의하고 옳다고 함께 공감했을 때 그러니까 옳은 게 되는 것처럼 돈을 쓰는 것도 모두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쓰이는 거라면 그게 또 행운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에게 함께? 자, 오늘 그죠? 이만큼 하면 될 것 같죠? 네. 예, 저희 오늘 돈의 민낯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별의 방식, 애정을 담아.